한일 양국 불교계의 지속가능한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2차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가 어제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행사는 지난 48년간의 양국 불교도들의 교류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백제에서 전래돼 일본 철학사상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불교가 한일 역사문화 교류 속에서 갖는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한일 간 우호의 역사와 불교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서울 봉은사가 불교 차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전통차 시음과 차 명상 시연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한국 차문화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캄보디아 시엠립의 고아원을 찾아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서울의 전통사찰 목동 용왕산 본각사가 지역민들과 함께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본각사가 새로운 문화 콘텐츠 발굴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도심 포교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일 양국 불교계의 지속가능한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2차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가 어제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행사는 지난 48년간의 양국 불교도들의 교류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 소식 BBS 부산 김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양국 불교 지도자들이 1년 만에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열린 제42차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 개막 환영만찬에는 양국 대표단 150여 명이 참석해 상호 우위를 다졌습니다. 한일 불교문화 교류협의회 회장인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한일 두 나라 불교가 지구촌 곳곳의 갈등을 비롯한 인류의 당면 과제에 대해 부처님의 자비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화와 우정은 한일 두 나라 불교의 100년을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인 상진 스님은 미래 50년은 부처님의 자비 속에 서로 다른 관점을 수용하며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불퇴전의 각오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직 이 순간을 최선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란 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토마츠 기세 스님도 오랜 세월 헌신해 오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양국 불교도들이 협력해 하루속히 세계 평화가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韓日日韓仏教交流新たな50年に向けて持続可能な交流をテーマとされ、両国の仏教者が長年培ってきた友好信頼をもとに未来に向けた持続可能な友好協力を共に考え、世界平和実現のために両国仏教徒の皆様が共同し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인 주경 스님은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양국의 불교가 세계 평화를 위해 더 큰 원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불교 발전을 위해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 큰 원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50년간의 두 나라 불교 교류 성과는 세계 불교의 화합과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며 미래 세계를 바꿀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올해 행사는 지난 48년간의 양국 불교도들의 교류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 불교문화 교류 대회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인간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1977년 제1차 서울 대회를 시작으로 1년에 한 번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42회차를 맞았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가 지난 14일 경내 미륵광장에서 불교 차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전통차 시음과 차 명상 시연, 차와 곁들인 전통 다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차문화 축제 1부에서는 헌다리와 격려사, 공로패 수여 등이 진행됐고 2부는 청소년 차문화 워크숍이 열려 AI와 글로벌 시대 전통 차 문화의 방향, 청소년을 위한 미래형 티 블렌딩의 방향 모색, 차세대 차이를 위한 한국 차문화 방향성 고찰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통을 이어 미래 세대에게 전할 차문화의 방향을 고민하고 기술과 문화의 새로운 융화가 이루어지는 지혜와 담론을 모아봅시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시대 흐름에 맞춰 소중하게 이어가야 할 우리 전통 차 문화를 알리고 재조명하며 차 수행가풍을 발전시키는 데 진력하고 있는 봉은사 차문화연구소의 일신 우일신하는 성과에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정부는 민간 교류의 확대 속에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공감대를 찾는 노력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백제에서 전래돼 일본 철학사상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불교가 한일 역사문화교류 속에서 갖는 의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한일 간 우호의 역사를 찾아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불교 성지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묘지 고야산 오쿠노이는 일본 밀교 진원종의 창시자 구카이의 열반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시대 무사, 왕족부터 현대사회 주요 기업인과 일반 시민들까지 20만 기가 넘는 묘비가 줄지어 만들어낸 극락세계는 삶과 죽음이 만나는 숲이란 표현을 실감케 합니다. 무너진 석조사리탑을 뒤덮은 푸른 이끼 등 오랜 세월의 흔적 속에서 우리나라를 뜻하는 고려라는 한자가 새겨진 비석이 눈에 띕니다. 고려진적 미방 전사자 공량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희생된 조선군과 일본군 모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침략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일본의 지자체장 번주가 세운 겁니다. 무사도 박의 정신의 발로라는 설명이 적혀 있지만 적이든 아군이든 원한을 지닌 혼령들을 천도해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마음도 엿보입니다. これも同じ思想で亡くなってしまえば敵も味方もない、仏になってしまえばみんな同じだということで、日本人もその戦争で亡くなった朝鮮人や中国人もみんな一緒にここで供養しようということで建てられたお墓です。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사를 비롯해 민간 분야 교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한인류학 공부모임 단체가 일본을 찾았습니다. 인류학 공부모임 인문공간 세종은 닷새간의 여정을 통해 오사카가 자리한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와카야마현 고야산부터 교토 히에이산의 엘야쿠지까지 일본 불교 대중화를 이끈 진원종 창시자 구카이와 일본 천태종을 창시한 사이초 스님의 흔적을 따라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 철학사상사의 근간이 된 불교의 여정을 직접 답사하면서 한일 두 나라가 불교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충분히 미래지향적 관계를 그려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으면 상호 얻을 것이 더 많다. 이웃과 사이가 나쁘면 얻을 것이 줄어든다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처럼 역사적으로 흘러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된다면은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평화와 상호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나라 간 화해의 역사는 임진왜란 이후인 1604년 사명대사가 외교 사절로 일본에 파견돼 1,300여 명의 포로와 함께 귀환하는 등 국교 재개 과정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일 외교 정상화 이후 조선통신사의 왕래와 더불어 일본 내에서 조선인이 제조한 찻잔, 고려 다완이 대유행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조선인의 기술과 일본인의 미적 감각이 만난 결과로 유행한 고려 다완은 오늘날까지 100여 개 정도밖에 전해지지 않아 수억 원대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そして10年ぐらい経ったら次第に少しずつまた
日本のお茶をやってる人たちがやはり韓国で焼かれた焼き物が欲しい。 서로를 헤아려 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했던 이들이 만들어 온 한일 관계. 한일이 처한 숙명적인 관계 속에서 두 나라 간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조계사 총무원장 임시 집무실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당대표에 도전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부족하지만 용기를 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꼭 당대표를 하겠다고 꿈꿨는데 부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를 건너왔는데 이제부터는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시작,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찰연합회가 서울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와 연수함은 15일 서울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조계종 비구니 어산어장인 동희스님의 무대를 시작으로 청년 국악인들의 사물놀이 공연, 트롯 밀크남이라 불리는 최수호 등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도심 속 산사음악회는 이러한 산사음악회의 무대를 도심으로 옮겨서 성북 구민들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과 공감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회에는 성북구 사찰연합회 스님들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500여 명의 서울 시민들과 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캄보디아 시엠립 고아원을 찾아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가족 없이 외롭게 지내는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인형을 선물하고 미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4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캄보디아 시엠립 고아원에 모처럼 활력이 넘쳐납니다. 가족 없이 외롭게 지내는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국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학업에 꼭 필요한 학용품과 깜찍한 캐릭터 인형, 태권도 도복까지 아이들은 양손에 선물을 하나를 안고 마냥 신났습니다. 스님이 직접 채워준 단주는 평생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보물입니다. ខ្ញុំសប្បាយចិត្តជាងគេពេលគាត់នាំជាសម្ភារៈសិក្សាឬក៏ជាសម្ភារៈតិចតួចដែលគាត់នាំមកទាំងអស់ផ្ដល់ឲ្យនៅក្នុងមណ្ឌលនេះមានអារម្មណ៍ថាសប្បាយចិត្តនិងរំភើប 힘찬 기합과 함께 화려한 발차기 시범이 선보입니다. 태권도를 처음 배우지만 기합을 힘껏 넣고 발차기를 따라합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격파에도 도전하며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មានអារម្មណ៍សប្បាយចិត្តខ្លាំងនៅលើក្បាច់គុនតៃខ្វាន់ដូ 캄보디아에는 정부나 NGO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고아원은 300여 개에 이르지만 지원은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되는 의료품과 생활용품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캄보디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미래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한국에서 3,500km나 떨어진 머나먼 이국 땅에 불교의 자비정신을 함께 나눴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앞날이 늘 밝고 희망차게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미래의 역군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앞으로 훌륭하게 커서 캄보디아의 큰 일꾼이 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국경을 초월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서울의 전통사찰 목동 용왕산 본각사가 지역민들과 함께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용의 여의주를 하늘로 날리며 마을 주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제였는데요.
용왕산 본각사가 새로운 문화 콘텐츠 발굴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도심 포교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용왕산 자락에 300년 된 느티나무를 품고 있는 전통사찰 본각사. 경내에 풍악 소리가 울리고 흥겨운 사자춤판이 벌어졌습니다. 풍악대는 어느새 나무 아래 모인 스님들과 시민들에게 소금을 나눠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굳굳이 지키고 있는 저 느티나무에서 용님이 하늘을 승천하기를 바라는 용화 하늘로 날아서 우리에게 큰 복력 주시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 되기를 십시오라고 기원을 했어요. 조선시대 전국 소금이 유통됐던 본각사 인근 양화나루에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던 옛 역사를 기억하고 바다의 풍요처럼 다가올 무더위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년 하는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동네와 대한민국의 좋은 가치와 정체성으로 남겨지길 저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500년 전 소금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용왕산 본각사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 문화축제 용화나르샤를 올해로 2번째 열었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담은 소원지를 불로 태우며 근심과 애군을 날리고 복이 깃들기를 발언했습니다. 지역민의 기도처였던 용왕샘에 모여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본각사가 그 전통과 의미를 되살려 문화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동안 축제가 많지 않았던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문화적 구심점을 직접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재미도 있었고 지역 주민과 화합의 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런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훨씬 더 궁금해졌고요. 집 근거리에 이런 좋은 사찰에서 예전에 좋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도 알게 되어서 너무나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본각사는 용왕산 샘의 용이 하늘로 승천해 마을을 풍요롭게 한다는 지역설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 최근 준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특히 잊혀져가는 전통춤인 용왕무와 승천무 등을 결합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적인 기록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인들이 배문화잖아요. 그리고 그 배문화를 이 용왕산하고 연결해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지금 우리나라 용춤이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 그래서 용춤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찰의 신도님들뿐만 아니라 용왕산의 그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과 또 양천구 구민들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더 멋진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문화, 전통문화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과 불자, 시민들의 꿈을 담아 하늘로 날려보낸 용은 내년에도 전 세대를 모으고 전통과 미래를 이을 예정입니다. 뱃사공과 소금 장수들의 안전을 기원하던 500년 역사는 오늘날 지역 주민 전체가 어우러진 화합과 전통의 이야기로 가꿔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왕산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불교 전통무용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승무 예능 보유자 한영숙 선생의 예술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불교 문화단체 구슬주머니는 12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에서 한영숙과 승무 그 세 개를 주제로 제11회 국제불교무용대전 기념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가무형유산인 한영숙류 승무의 예술적 특성과 전승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전통춤의 학술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숙기가 있으면 한영숙이고 지숙기가 없으면 한영숙이 아니다. 지숙기가 되살아나면 양복을 입고 살풀이를 추거나 구두를 신고 태평물을 춘다고 하여도 그것은 한영숙류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창작 방법론으로서의 올해로 국가무형유산 지정 56주년을 맞은 승무는 3세대 전승자들의 손을 통해 새로운 시대적 언어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영숙류 승무는 예술적 형식의 아름다움을 넘어 수행의 호흡과 내면의 맑음을 담아낸 춤으로 꼽힙니다. 사회복지법인 해원이 주최하는 제28회 해원 100일장이 14일 부산 해원정사에서 열렸습니다. 운문과 산문 두 부분으로 진행된 100일장에는 학생 142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상인 부산광역시장상은 경남여고 송은채 양과 부산정보고 박유희 양이 받았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